그리고 범위를 보자. 범위. 아주 중요하죠. 대리권의 범위. 대리권의 범위를 알아야 돼. 왜? 이걸 넘으면 무권대리야. 대리권 범위 내의 행위를 해야 유권대리로서 보내는 게 유효하고, 이 범위를 넘어버리면 무권대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어디까지를 미리 확정을 해놓자. 뭐 그런 의미예요. 법정 대리는 법에서 정해져 있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임의 대리가 문제고요. 당연히 임의 대리는 수권행위를 통해서 대리권이 생기니까 수권행위를 해석해보면 되는데, 여기서 아무나 수권행위 해석 못합니다. 수권행위를 해석할 수 있는 전속적 권한은 법원에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수권행위 해석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 5개를, 잘 나오는 5개를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 첫째가, 일단 우리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능동대리권의 범위 속에는 수동대리권이 포함된다라고 하는데, 능동하고 수동은 이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능동은요,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뭘 하거나 주는 거, 이걸 능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면에 수동은 대리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뭔가를 수령하는 것,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우리 대법원은 할 수 있는 대리권 속에는 받을 수 있는 대리권도 기본적으로 들어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갑이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매매 계약 체결 대리권이죠. 그죠? 땅을 팔아달라는 게 뭐야? 매매 계약 체결 대리권. 그 매매 계약 체결 대리권 세계는 당연히 계약을 체결할 권한과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수령할 권한을 포함한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갑이 을한테 왜 네가 돈 받았어? 이런 소리 못 하는 거예요. 계약 체결 대리권 속에는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한도 포함된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매 수인이 대금 지급기를 연기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연기해줄 권한이냐? 이건 없다. 연기 권한은 없다. 이렇게. 계약을 해지할 권한은? 이건 당연히 없겠죠.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없으니까 이게 능동이죠. 상대방 해제 의사 표시를 수령할 권한도 없다, 이렇게 되겠죠.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없으니까 상대방 해제 의사 표시를 수령할 권한이 없다. 이게 딱 기본이야. 무슨 계약 체결 대리권, 체결과 수령까지. 그런데 갑이 을에게 부탁을 할 때 팔아달라, 및 이행까지 네가 다 해라, 요렇게 대리권을 주는 경우, 계약 체결 및 이행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생각하세요. 그냥 팔아달라, 팔고 이행까지 네가 다 해라, 이렇게. 자, 요 밑에 거는요, 연기까지 가는, 연기까지. 물론 이건 안 되고. 그래서 B에 대한 요 판례 2개를 반드시 구별해서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3개. 갑이 을에게, 야, 내가 병한테 빌려준 돈이 있는데 오늘 받기로 한 날이야, 네가 대신 가서 받아와, 그랬어요. 이걸 대여금 영수 권한이라고 그래요. 을이 갔다 왔는데 빈손으로 왔어. 그래서 왜 빈손이냐 했더니 일주일 연기해 줬대. 된다, 안 된다? 된다. 연기 권한 된다. 대여금 영수 권한 속에는 연기 권한이 있대요. 외우는 거예요. 그런데 빈손으로 왔어. 왜 빈손이 했지? 불쌍해서 면제해 줬대. 갚을 맞아 죽습니다, 잘못하면. 대여금 영수 권한 속에는 연기 권한이 있고 뭐는 없다? 면제 권한 없다. 2번째, 갑이 을에게 돈을 주면서 은행에 가서 예금을 하라. 예금. 통장 개설하고 예금을 하라고 대리권을 줬더니 을이 가가지고 예금했어. 여기까지는 괜찮아. 그런데 그 예금을 담보로 대출 받아왔어. 갚을 때 또 혼나죠? 대출 받을 권한 없다. 예금 계약 체결 대리권 속에는 대출 권한은 없다. 5번째, 갑이 을에게 돈을 주면서 어떠한 물건을 무슨 경매법원 가서 경매를 받아오라 그랬어. 그래서 을이 경락을 받아왔어. 자, 이때 경락이는 갑이죠. 그죠? 경락이는 갑이에요. 을은 갑의 대리인입니다. 그런데 이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취하합니다. 그런데 경매법원이 경락인에게 매각 허가 결정을 하고
갑에게 매각을 허가한다. 갑은 언제까지 경락장금을 납부하라. 이 매각을 허가하고 그 다음에 갑이 경락장금을 납부할 때까지 요 사이, 보통 한 달을 기간을 줍니다. 그 사이에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취하려면 경락인의 동의서가 필요해요. 경락인의 동의서. 그 동의서를 얘가 써줬어. 이런 권한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겠죠. 경매 신청 대리권 속에는 채권자의 경매 신청 취하에 동의해줄 권한 따위는 없다. 요 판례가 아주 잘 나옵니다. 대리권 범위 물어볼 때 또 하나 잘 물어보는 게 수권행위를 아무리 해석을 해도 도저히 범위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이 전속적으로 해석 권한이 있긴 하지만 법원도 사람인지라 수권행위를 아무리 해석해도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 있지. 그래서 을에게 임의 대리권이 있는 게 분명하지만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할 때, 이럴 때 보충적으로 적용하라고 조문이 있어요. 118조. 이 118조를 해석을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일단 조문 딱 보고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대법원도 마찬가지고.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임의 대리인은 관리 행위만 할 수 있고 처분 행위는 못한다. 이렇게. 처분이라는 건 팔아먹는 거겠죠. 정말 그건 못한다. 그런데 그 관리가 뭐냐? 두 번째. 두 가지. 보존 행위와 이용 계량 행위. 원래 세 가지. 보존, 이용, 계량 행위. 보존 행위는 무제한할 수 있도록 해놨고, 이용 계량 행위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만 할 수 있도록 해놨다. 여기 이제 지문이 이렇게 나오죠. 보존 행위만 할 수 있다. X. 관리 행위를 무제한할 수 있다. X. 이렇게 되죠. 그죠? 관리 행위를 할 수 있는데 그 관리 행위 중에서 보존, 이용, 계량으로 나눠서 보존만 무제한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보존 행위. 요거 외워야 돼요. 할 수 있는 보존 행위. 첫째, 본인 가옥의 수선. 본인 가옥의 수선. 본인이 갖고 있는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본인 갖고 있는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어떻게 중단시키냐? 채무자한테 가서 대리인이 야, 돈 갚아. 추심. 대리인이 갑의 채무자한테 가가지고 야, 기한 됐어. 돈 내놔. 추심. 본인이 갖고 있는 미등기 부동산을 보존 등기하는 거. 보존 등기하는 거. 본인이 갖고 있는 부패하기 쉬운 물건을 매각하는 거. 마지막으로 본인이 돈을 갚을 날짜, 채무를 부담하는데 돈을 갚을 날짜가 됐어. 이거를 갚지 않으면 연체이자가 붙죠. 본인에게 손해가 생겨요. 그러니까 요거 본인 통장에서 돈을 찾아서 갚는 거. 요런 것들이 보존행위입니다. 할 수 있는 보존행위. 할 수 있는 보존행위. 보, 수, 소, 심, 미, 패, 기. 이렇게. 저도 약간 보수적이긴 한데 소심해. 패기가 없어. 보수, 소심, 미, 패기. 외우시면 돼요. 여기서 특히 요 수선 나왔고요. 소멸시효 중단 나왔고요.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 등기 나왔고요. 기한도래 채무 변제 나왔습니다. 할 수 있는 보존행위 외워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또 하나, 할 수 없는 이용 계량 행위. 이건 할 수 없는 행위를 기억하시면 돼요. 두 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는 본인의 예금을 찾아가지고 주식에 투자하거나 사채로 빌려주는 행위. 이거 안 돼요. 또 하나, 본인 토지의 형지나 지목을 변경하는 행위. 이것도 안 돼요. 할 수 없는 행위. 할 수 있는 행위로 나온 게 하나 있었어요. 할 수 있는 거. 본인이 누군가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줬어. 무이자로. 요거를 대리인이 가가지고 이자로 바꿨어. 이 정도는 할 수 있대. 이 정도. 무이자 소비대차를 이자부 소비대차로 바꾸는 거 정도는 할 수 있어.
근데 그걸 넘어서서 본인의 예금을 찾아서 주식이나 사채에 투자하거나 토지를 형질 또는 지목을 변경하거나 이건 할 수 없어. 그래서 할 수 없는 행위를 골라라 해서 요게 답으로 나옵니다. 대리권 범위와 관련해서 반드시 기억하세요. 아주 잘 나오는 거죠. 기출문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맨날 여기서 나오죠. 맨날 대리권 범위에서. 네 번째, 대리권 제한. 이것도 중요하죠. 조문 2개 기억하자. 처음에 119조. 대리인이 여럿 있는 경우 갑이 을에게도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 병에게도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 이렇게 대리인이 2명 이상 있을 때 원칙이 각자 대리 잊지 말자. 각자 대리. 각자 따로따로. 다만 법률 규정이나 수권행위를 통해서 공동으로 하라고 제한할 수 있다. 공동으로 하라고. 공동으로. 예를 들어 법률 규정에 의한 거 미성년자의 부모는 공동으로 친권 행사하라. 이렇게 법률 규정이나 수권행위에서 공동으로 하라 그랬을 때 뭘 공동으로 하라는 거예요? 의사를 결정할 때. 그걸 어떻게 하라고? 공동으로 하라고. 의사를 결정할 때. 따라서 결정된 걸 표시하거나 상대방한테 뭘 수령을 할 때는 공동으로 할 필요가 없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의사 결정 공동으로 의미하게 돼요. 의사 결정할 때 갑이 을에게 갑이 병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공동대리 제안을 했을 때 을과 병은 누구에게 얼마에 팔 것인가를 결정할 때만 공동으로 해라. 이렇게 결정할 때만. 정에게 팔자 결정했으면 판다는 거, 돈 받는 건 혼자 가도 되는데 결정은 꼭 공동으로 해라. 이렇게. 만약에 이거를 위반하게 되면 무권 대리가 되고, 그죠? 공동하라는 제한을 위반했으니까 무권 대리가 되고, 따라서 본인은 뭐 할 수 있고 추인할 수 있고 이렇게 되겠죠. 무권 대리는 본인이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 대리 딱 요렇게. 두 번째가 124조.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자기 계약과 쌍방 대리가 금지가 되어 있다. 자기 계약 쌍방 대리 공통적으로 대리인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자기 계약 이렇게.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 을이 자기 자신과 계약. 갑이 팔아달라. 병이 사달라. 각각 을에게 부탁했고 을이 혼자 또 계약 체결. 이게 쌍방 대리. 이렇게 자기야 쌍방 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돼 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일단 124조에서 허용되는 것 2개. 첫째, 본인이 허락한 경우. 본인이 허락하면 할 수 있다. 아, 본인이 허락을 했다면 이거 안 지켜도 되는구나. 임의규정. 본인이 허락하면 안 지켜도 되는구나. 안 지켜도 되는 규정이 뭐 있어? 임의규정. 또 하나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채무이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채무이행은 쉽게 생각하자 돈 갚는 거. 자, 2가지 생각해 보십니다. 하나는요. 갑이 을에게 재산 관리를 맡기고요. 다달이 월급을 300만 원 주기로 했어요. 그럼 을은 다달이 300만 원 채권이 생기죠. 을은 갑의 재산 관리인이면서 앤드 임금 채권자가 됩니다. 자, 월급 날짜가 됐는데 갑이 안 줘. 그럼 을은 돈 찾아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뭐 할 수 있다? 이행할 수 있다. 대리인에 대하여 갑이 대리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때 임금 지급 채무 그 기한이 도래하면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어도 자기 자신에게 변제할 수 있다. 자기 자신에게. 됐죠? 또 하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또 하나가 돈을 빌린 사람 차주, 돈을 빌려준 사람 대주, 채무자 채권자 또는 차주 대주. 근데 얘가 사채업자야. 중간에 사채 알선업자가 끼어 있는데 요 사채 알선업자가 쌍방대리.
판례에 의하면 사채 알선업자는 차주의 대리인이면서 동시에 대주의 대리인, 쌍방대리인. 이때 갑이 차주가 돈을 갚을 때 보통 이렇게 직접 갚겠죠? 근데 이렇게 갚은 경우, 즉 쌍방 대리인에게 변제한 경우, 그럼 을은 차주의 대리인이면서 대주의 대리인으로서 돈을 받아가지고 대주한테 줬겠지. 쌍방 대리 형태죠. 유효한 변제다. 유효한 변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본인이 대리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때 대리인이 직접 자기 자신에게 변제할 수 있고, 차주가 대주가 아닌 사채 알선업자에게 변제하더라도 유효한 변제고,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현실에서 자주 보는 게 있죠. 법무사. 법무사는 매도인의 대리인이고 수인의 대리인, 쌍방대리죠. 이전 등기 신청 혼자 하죠? 할 수 있다. 이전 등기 신청. 이게 허용되는 거. 이렇게 허용되는 거를 제외하고는 금지되어 있다. 만약에 위반을 했다. 임의규정을 위반했지만 임의규정 위반과는 별도로 뭐가 된다? 무권대리. 자기가 쌍방대리 못하도록 해놨는데 했으니까 뭐가 된다? 무권대리로서 무효가 되고 본인은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판례가 하나 있죠. A라는 물건이 경매로 나왔어. 갑도 입찰하고 싶고 병도 입찰하고 싶어. 그런데 갑이 을에게, 병이 을에게 맡겼어. 이렇게 을이 동일한 물건 입찰 절차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갑과 병의 쌍방 대리인으로서, 한편으로는 갑의 대리인으로서 한편은 병의 대리인으로서 응찰한 행위 무효. 이런 판례가 있죠. 이렇게 대리권 제한 관련된 119조와 124조 철저하게 봐주세요. 이것도 아주 잘 나와요. 다섯 번째, 대리권의 남용이라고. 이건 좀 이해만 간단히.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고, 을이 병과 계약을 했고, 을이 병으로부터 계약금 중도금을 수령까지 했다. 수령할 권한 있지요? 자, 이때 나중에 보시겠지만 대리인의 행위는 직접 본인에게 귀속이 돼도 있어요. 그 말은 을이 계약했다, 직접 누가 한 걸로 본다? 갑이. 을이 돈 받았다, 직접 누가 받은 거다? 갑이. 그죠? 을이 병으로부터 돈을 받는 순간 갑이 받은 거야, 이미. 그러니까 을이 이 돈을 갑에게 갖다 주지 않고 횡령을 했다 하더라도 이 횡령하는 행위는 대리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갑에 대한 배신 행위에 불과해요. 이거를 배임적 대리 행위라고 해요. 이 배임적 대리 행위는 말 그대로 을이 갑을 배신했을 뿐 대리권을 넘는 행위가 아니에요. 대리권 범위 내의 행위야. 그러니까 당연히 갑에게 유효해요.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을이 돈을 받았다, 직접 누가 받았다? 갑이 받았다. 그러니까 을이 횡령하더라도 갑은 병에게 뭐 해야 돼? 땅 넘겨줘야 한단 말이죠. 이게 대리권. 다만 상대방이 을이 횡령할 거라는 걸, 배임적 의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까지 병을 보호할 필요는 없지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갑에게 무효가 된다. 그런데 조문이 없어서 107조 1항 단서를 유추 적용합니다. 107조가 뭐였죠? 비진이. 제가 외우시라고 그랬죠?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이거를 그대로 유추하여 이렇게 처리하는 걸 대리권 남용이라고 합니다. 조문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렇게 처리하고 있어요. 대리권 남용. 여섯 번째, 대리권 소멸 사유. 이건 조문만 암기하시면 돼요. 첫째가 127조. 임의대리, 법정대리의 공통된 소멸사유. 공통. 외우면 되죠? 본사, 대,
사성파. 본인은 사망만. 본인의 성년후계 개시 안 돼. 본인의 파산 안 돼. 본인의 사망만. 반면에 대리는 사망뿐만 아니라 성년후견의 개시와 파산까지. 자, 여기서 두 개 조심하자. 한정후견 개시는 대리권 소멸사유가 아니야. 성년후견은 뭐라 했죠? 완전히 맛이 가네. 한정후견은 가끔 맛이 가는 애라 그랬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성년후견의 개시와 파산은 대리인이 된 후에 대리인이 된 후에 성년후견의 개시가 되거나 파산 선고를 받았을 때 대리권이 소멸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128조 임의대리의 특유한 소멸사유. 원인관계가 종료되거나 수권행위가 철회가 되거나 그럼 임의대리권 소멸한다. 법정대리권 특유의 소멸사유도 있겠죠. 여기서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됐어. 친권 소멸. 법원이 친권을 상실 선고했어. 친권 소멸. 부부가 이혼했어. 일상가사대리권 사라져.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법정대리인 특유의 소멸사유도 있는데 일단 조문 두 개 기억하자. 임의대리, 법정대리 공통된 소멸사유와 임의대리의 특유한 소멸사유. 자, 대리권이 소멸하면 더 이상 대리 행위를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만약에 했어. 그럼 무권대리지. 다만 권한 소멸 후에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는 있게 됩니다. 요 정도. 대리권에서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들입니다. 먼저 여기까지 25페이지. 대리 총설 파트에서는 기능 두 개 구별하시고 대리와 구별되는 개념에서 사자 조심하자. 그 다음은 뭐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됐고요. 한 장 넘기면 대리권이 나왔어요. 의의가 있고 대리권 발생 원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양가로 1번 임의대리권. 특히 성질과 방식 그리고 원인관계하고 구별하자. 중요한 대리권의 범위. 다 필요 없고 오른쪽 맨 위에 박스 안에 있는 거 달달달달 암기하자. 암기해야 돼. 또 하나가 118조죠. 조문 확인한 다음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박스 안에 있는 거 할 수 있는 보존행위. 동그라미 4번 할 수 없는 거. 예금을 주식으로 예금을 인초하여 대여하고 이런 거. 경작지 대지로 이런 거 안 돼. 안 돼. 다음 페이지 대리권 남용. 자, 대리권 남용은요, 대리권을 넘지 않은 겁니다. 대리권 범위 내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유효인 거예요.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비진의 표시 규정을 유추한다 이렇게 됐죠. 대리권 제한 124조가 있고요. 조문 확인한 다음에 밑에 반가를 1번에 허용되는 거, 본인 허락, 다툼 없는 단순 채무 이행, 부동산 이전 등기 신청, 차주가 사채 알선 업자에게 한 변제. 이 네 가지는 기억하자. 반면에 위반했을 때 효과 무권대리로서 무효라고 돼 있고 판례가 하나 있고. 맨 밑에 119조는 거의 조문만 나오니까 조문만 확인한 다음에 오른쪽 6번째 줄 위반의 효과 무권대리라는 거 일단 6번 대리권 소멸 사유가 있습니다. 127조 128조가 있고요. 밑에 양가로 1에 반가로 1, 2, 3 기억하시죠. 예전에 다음 중 임의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고 답이 대리권 상실 선고가 답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 대리권 상실 선고가 뭐예요? 양가로 3번. 법정 대리권 특유의 소멸 사유죠? 친권 상실 선고를 말하는 거예요. 대리권 상실 선고 중에 유일한 게 친권 상실 선고예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게 답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소멸사유 기억하자. 됐죠? 네. 철저하게 봐주셔야 됩니다. 특히 범위 제한 소멸 3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지금 우리는 대리의 삼면관계라고 해서 자꾸 올라간다. 삼면관계라고 해서 갑이 을을 통해서 계약을 했을 때 그게 갑에게 유효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해서 첫 번째로 대리인에게는 대리권이 있을 거 본 거예요. 자, 두 번째가 대리행위. 대리행위는 대리인의 본인을 위한 법률행위죠. 자, 이 대리행위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이게 저기 대리행위 방식이라고 114조
1항에서 대리인은 상대방에게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라. 이렇게 돼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다는 것은 대리 의사를 표시한다는 의미고, 현명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거 이름명자죠. 본인 이름으로 하라. 본인 이름으로. 자, 이런 거죠. 매매계약 같은 경우에 매도인은 갑임을 밝혀라. 너는 대리인임을 밝혀라. 네가 매도인이냐 껄쩍거리지 말아라. 이걸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 그래서 을이 갑을 대신하여 계약을 할 때는 본인이 갑임을 밝히고 너는 대리인임을 밝혀라. 이거를 현명이라고 한다. 이 첫 번째. 현명의 뜻. 현명의 뜻. 두 번째.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다 그랬죠? 예? 이때 이 본인을 위한다는 건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익이 됐든 불이익이 됐든 그 결과, 권리와 의무, 즉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겠다 이런 거예요. 효과를. 세 번째로 이 현명도 분류식이에요. 분류식.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해요. 매도인 갑, 대리인 을. 계약서에 보면 대부분 매도인은 갑으로 돼 있고 밑에 대리인 을 이렇게 쓰는 게 보통이야. 그런데 반드시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지는 않아요. 보통 이렇게 할 뿐이에요. 보통. 그래서 우리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을이 병하고 계약을 할 때 갑이 써준 위임장을 보여줬어요. 이것도 현명이래. 그래서 갑이 을에게 위임장을 보여줬다면 설령 계약서에 이렇게 안 쓰고 매도인 을 하고 을도장 찍었어. 그래도 대리행위래. 이미 위임장을 보여줬으니까 대리이사라는 표시 한 거다 말이죠. 분류식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네 번째로 현명의 주체라는 게 있는데, 현명의 주체는 누가 표시해야 되는가? 누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되는가 이 문제인데, 114조 1항에서는 대리인이 표시하라고 돼 있어요. 그림으로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화살표가. 대리인이 표시. 능동이에요. 그런데 114조 2항에서는 대리인에 대한 제3자의 표시라고 돼 있어요. 제3자. 이때 제3자가 상대방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제3자가 아니에요. 114조 2항에서 말하는 제3자란 상대방을 말합니다. 그럼 결국 대리인에게 상대방이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럼 대리인은 뭘 할까? 수령을 하겠지. 그죠? 수동. 그래서 누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되는가? 능동은 대리인이, 수동은 상대방이 이렇게 되죠. 능동은 대리인이, 수동은 상대방이. 이걸 현명의 주체 이렇게 부르죠. 예외적으로 현명 안 해도 되는 게 있어요. 하나는 계약 당사자가 상인인 경우, 상인. 상법상 상인이 있어요. 그 상인인 경우, 이걸 상행위라고 합니다. 이거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할 때마다 현명하려니까 주댕이가 아파. 안 해도 돼. 이러는데. 두 번째가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 이건 당연하죠. 남편이 부인이 남편의 행위를 대신해 줄 때 나는 누구의 부인 누굽니다. 누구의 남편 누굽니다. 한 적 없죠. 이거 하려면 두부 한 번 사러 갈 때도 꼭 밝혀야 돼. 나는 어떤 분의 하인 남편 누굽니다. 이렇게. 현명의 예외 2개 안 해도 된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 민법은 대리행위이려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즉 본인 이름으로 대리행위를 하더라도 본인 이름으로. 매도인이 갑임을 밝혀라 그런 뜻이에요. 남의 땅임을 밝혀라 그런 뜻이야. 그런데 안 했어. 을이. 그럼 이건 대리행위다 아니다? 아니지. 을이 땅을 팔 때 내 땅이다 이렇게 팔았어.
또는 을이 병한테 내가 갑이다 이렇게 뻥쳤어. 이건 대리행위가 아니야. 대리행위가 아니라면 누구의 행위야? 을 자기의 행위로 본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본인을 위한 것임을 어떤 식으로든 표시를 하면요, 매도인 갑, 대리인 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확정되는 거야. 근데 안 하면요, 그냥 매도인이 을인 거야. 그래서 얘는 타인 물건을 매매한 게 되는 거예요. 현명하면 대리행위가 되는 거고요. 안 하면 타인 물건 매매가 되는 거예요. 다르죠? 달라요. 그러니까 현명하지 않으면 대리인 자기 행위로 본다 이렇게 나와요. 다만 상대방이 을이 대리인이라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뭐 반복적인 거래 행위가 있었던 경우, 그럴 때는 어느 시점이 되면 굳이 갑을 위한 것으로 표시하지 않아도 대리행위라는 걸 알 수 있겠지 해. 요럴 때는 다시 대리행위가 된다 이렇게 놨어요.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이게 중요해요. 두 번째 건 좀 까다로워요. 단순히 듣고 넘어가. 얘만 기억하시면 돼요. 대리행위의 하자라고요.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해서 을이 병하고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이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했거나 또는 이 계약 당시에 뭐 비진이 표시라든가 허위 표시라든가 착오라든가 사기 강박이 있거나 또는 과실 유무나 선악 유무에 따라서 이 계약의 효력이 달라지는 경우 있지요. 네? 그런 걸 대리행위 하자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대리행위 특별 유효권이 아닌 일반적 유효권, 이걸 못 갖춘 경우, 이걸 대리행위 하자라고 하는데, 만약에 갑하고 병이 직접 계약했다면 갑을 기준으로 하자 유무 판단하면 되죠. 근데 지금 가만히 있고 갑은 가만히 있고 누가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하자 유무를 누굴 기준으로 판단해라? 대리인 표준으로 판단. 이게 대리행위 하자가 돼요. 그래서 몇 가지 예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가 갑이 땅을 사오라고 부탁을 했고 을이 병과 매매를 했는데 앞불사 병은 이미 이 땅을 판 상태야. 제1매매. 그러니까 요게 제2매매야. 얘가 제2매수인이고 얘는 제2매수인의 대리인이야. 그런데 이 대리인이 적극 가담을 했다면 제2매수인이 아니라 제2매수인이 누가? 대리인이 적극 가담을 했다면 설령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제2매매는 반사회 질서행위가 된다. 적극 가담 여부를 누굴 기준으로? 대리인 기준으로. 아까 착오는 했죠. 본인의 의사는 고려할 필요 없이 대리인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 그걸 대리인이 모르고 있어.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이 모르고 있어. 그래야 착오가 돼. 그래야 갑에게 취소권이 생겨. 이제 사기 강박도 마찬가지야.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당해야 취소권이 생겨. 본인이 아무리 사기 강박을 당했다 하더라도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당하지 않는 한 본인에게는 취소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선악도 누구 기준? 대리인 기준. 예를 들어서 병이 이렇게 비진이 표시했어요. 근데 비진이 표시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무효가 되지. 근데 병은 지금 상대방 갑이 아니라 대리인에게 비진이 표시했고 따라서 대리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가 돼. 그럼 잘 보세요. 만약에 병이 비진이 표시를 했는데 얘가 알아. 비진이라는 걸. 본인이. 근데 얘는 몰라. 이때 선악 누구 기준으로 해요? 을. 그죠? 그러니까 갑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나는 비록 악의지만, 그죠? 대리는 뭐다? 선이다. 따라서 나도 선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리인을 기준한다는 건. 예? 아니, 대리인 기준이잖아. 찬찬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은 악이고 대리는 선이야. 그럼 누굴 기준? 그러니까 갑은 나는 비록 악이지만 대리인이 선이니까 나도 선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이게 원칙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116조 1항의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물건을 샀는데 하자가 있는데 대리인이 선이고 본인은 알아. 그래도 대리인 기준 하니까 갑은병에게 책임져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외 본인 기준 하는 게 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 지난주에 봤다. 104조. 폭리 행위가 있었고 피해자인 경우에 피해자가 아니라 대리인을 기준으로 궁박경솔 무경험을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 대법원이 궁박만은 본인 기준, 궁박만은 본인 기준, 궁박 여부만은 경솔 무경험은 이건 대리인 기준이에요. 이렇게 되죠. 궁박만은 본인 기준 이렇게. 본인 기준. 또 하나가 본인이 대리인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시. 이렇게 만약에 갑이 시시콜콜이 지시를 했다면 이때 을은 사자에 가깝다. 그러니까 누굴 기준해라. 그런데 116조 1항은 대리인 표준이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데 116조 2항은 본인 표준이라고 해놓지 않고 이렇게 해놨어요. 아까 이 왼쪽 걸 그대로 갖고 옵니다. 갑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안 돼 있고 또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도 이렇게 해놨어. 근데 어쨌든 갑이 악의라고 일단 전제하고 을이 선이라고 전제를 해. 부지. 아까 대리인을 표준한다는 것은 갑이 설령 악의라 하더라도 대리인의 선의를 주장할 수 있다였죠. 그럼 그대로 본인을 기준으로 가면 본인이 알았다 대리인 선이다. 본인은 대리인의 선의를 뭐 하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본인 표준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110조 2항이 본인이 지시한 경우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면 맨 마지막에 본인은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게 대리인 본인 표준하는 거. 조문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시라는 말이 나오면 지시라는 본인이 지시했다는 말이 나오면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조문한 게 하시죠. 이게 대리행위 하자. 세 번째가 대리인의 능력이라고. 대리인은 무슨 능력이 있어야 돼? 의사능력. 그죠? 판단해야 되니까. 그래서 대리행위 당시 만취해 있다. 대리인 기준으로 무효.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런데 대리인은 행위 능력은 필요가 없네. 117조에 의하면 그래서 갑이 미성년자 을에게 일을 맡겼고 A 토지를 네가 좀 팔아달라. 그래서 미성년자가 갑수요 A 토지를 매매한다. 이때 을의 부모 동의 필요 없다. 이런 뜻이죠. 그죠? 원래 미성년자가 자기 자신의 행위를 할 때는 부모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지금 이것은 을의 행위가 아니라 갑의 행위를 대신해 주는 것에 불과하니까 당연히 을은 부모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를 규정해 놓은 거예요.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대리인이 만약에 미성년자 같은 제한 능력자일 때 대리 행위하는 경우 부모 동의 안 받아도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걸 미리 구해줘. 그러니까 이 행위는 을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는 뭐 하지 못한다.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다만 이 117조는요. 제한 능력자의 대리 행위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딱 여기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만약에 갑과 미성년자 을이 수수료 계약 따위를 했어. 원인관계. 이건 대리행위가 아니야. 을 자신의 행위야. 따라서 을의 부모 동의가 필요해. 을이 갑하고 수수료 계약할 때 동의를 받아야 돼요.
대리행위가 아니니까. 따라서 만약에 동의를 안 받았다면 이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단 말이죠. 부모가 이렇게. 그래서 이걸 취소하면 원인관계가 종료됐으니까 대리권도 소멸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대리는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가 이런 의미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대리행위는 요 세 가지. 마지막으로 삼면관계 마지막 을이 정상적인 대리권을 가지고 정상적인 대리행위라면 효과는 갑에게 기속되는데 어떻게 기속된다? 직접. 을을 거치지 않고 갑에게 직접 기속되죠. 이때 계약의 주된 효과뿐만 아니라 계약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취소권, 해제권, 부당이득, 원상회복, 손해배상 깡그리 누구에게? 갑에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문이 나온 적 있죠. 갑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병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X 안 된다. 손해배상도 너 누구에게? 갑에게 이렇게 돼요. 원상회복도 갑에게, 부당이득도 갑에게 이렇게 돼요. 그죠? 여기까지 이 다야. 29페이지 하단에 대리 의사표시 현명주의가 있고요. 다음 페이지 조문이 있어요. 114조와 115조. 대리 조문 잘 나와요. 현명의 의 두 번째 줄 이익을 위하여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 114조 1항과 2항은 능동과 수동을 나눠가지고 누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할지를 구별해놨다. 그걸 현명의 주체를 한다. 현명의 방법은 분류식이다. 관련 판례 첫 번째 줄 매매위임장을 제시하고 대리죠. 대리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타인물을 매매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되죠. 대리행위니까. 4번에 현명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 자기 행위로 보고 당연히 대리인은 차고 취소 못하지. 판례는 됐고 그 밑에 2번. 판례 중에 2번 같은 경우는 이름을 도용한 거예요. 갑의 부인 A가 남편 갑수요 부동산을 가지고 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강원랜드로 달려갔는데 이때 남편한테 얘기했다가 맞아 죽잖아. 그래서 남편하고 비슷하게 생긴 을을 은행에 데려가서 을이 은행 가서 내가 갑이요 그랬어요. 이거 대리행위가 아니잖아요. 대리행위가 아니잖아. 대리행위가 아니니까 표현대리도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오른쪽 대리행위 하자. 1항은 분명히 대리인을 표준하라고 돼 있는데 2항은 본인 표준이라는 말은 없고 다만 첫 번째 줄 본인 지시라고 돼 있고 두 번째 줄 끝에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대리인을 기준한다면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한다 그랬죠. 그죠? 본인을 표준하니까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 못한다. 의가 있고 밑에 판단 기준의 반가로 1번 동그라미 1, 2, 3 말씀드린 거고요. 반면에 예외 본인 기준 동그라미 1, 2 이렇게 되죠. 양가로 3번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이죠. 이건 아까 사기에서 봤잖아. 잘 보세요. 을이 병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면 116조인데 을이 병을 사기쳤어. 이건 116조가 아니라 110조 1항이죠. 사기당한 병의 입장에서 보면 갑의 대리인으로부터 사기당했으니까 갑으로부터 사기당한 거하고 똑같아. 따라서 이때 병은 본인 갑의 지부지를 묻지 않고 취소할 수 있다. 그죠? 그거예요. 거기 양가로 3번이고요. 다음 페이지 대리인의 능력 양가로 1, 양가로 2, 양가로 3의 두 번째 줄까지 취소할 수 있고까지 양가로 3에 원인관계는 대리인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고 이렇게 되죠. 양가로 4번에 대리행위효과 양가로 1, 양가로 1. 그 다음에 양가로 2 타이틀만 대리인이 대리행위하고 있을 때 갑은 만취해 있어도 되죠. 의사능력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얘 제한능력자라면 법정 대리인이 따로 있지 행위능력 필요 없다 이렇게 되죠. 대리인이 대리행위하고 있을 때 본인은 의사능력도 필요 없고 행위능력도 필요 없고 그렇게 타이틀만 됐지요? 여기까지가 대리의 삼면관계인데 한 문제 나오죠. 그래도 맞출 수 있어.
얕게 나와요. 얕게 지문이. 자, 이제 특수한 대리가 두 개가 있는데 그중에 복대리. 이거 단독 문제로 올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죠. 복대리. 좀 까다로운데 이것도 얕게 나와요. 그래서 몇 가지 특징하고 조문만 암기하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어. 두 번째, 상상의 나래를 펼치지 마요. 복대리 공부할 때는. 이렇게 막 본인 혼자서 저기 달나라로 가고 막 그러면 안 돼. 딱 나온 것만 머릿속에 집어넣겠다고 생각하고 접근하셔야 돼. 그래서 먼저 뜻. 갑이 을에게 A 토지를 팔아달라고 부탁. 을이 다시 병에게 A 토지를 팔아달라고 부탁. 자, 부탁하는 행위 수권행위죠? 이것도 수권행위야. 그죠? 다만 본인 수권행위와 구별해서 복임행위라고 부르는 복임행위. 어쨌든 병이 을의 부탁을 받아가지고 갑수의 땅을 팔아. 이때 병. 을의 부탁을 받았으니까 대리인이 선임했어. 그죠? 근데 갑수의 땅을 팔았으니까 본인의 대리인이야. 잊지 말자. 대리인 부탁을 받은 본인의 대리인. 아직도 우겨. 대리인 부탁을 받았으니 대리인 아니냐고. 자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대 이게. 이해하지 마. 받아들여.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누가 이해하래? 이해 안 되면 어쩔 거예요. 외워야지. 본인의 대리인 절대로 잊지 마세요. 아주 잘 나오죠. 본인 땅을 팔았잖아. 특징. 첫째, 이거. 을이 병에게 갑수의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하는 거 대리행위. 아니야. 수권행위야, 수권행위. 복임행위. 그죠? 그러니까 을이 병에게 부탁을 할 때 본인 이름으로 하면 돼, 안 돼? 본인 이름으로 하면 돼, 안 돼요? 안 되잖아. 아까 대리행위는 본인 이름으로 그랬잖아요. 대리행위는 누구 이름으로? 본인 이름으로. 근데 이건 대리행위가 아니야. 그럼 본인 이름으로 하면 돼, 안 돼? 안 돼.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여기서 이게 뭔 뜻이에요? 그냥 쉽게 생각해. 내가 책임질게 이런 뜻이에요. 을이 병한테 부탁을 하면서 야 괜찮아 내가 책임질게. 해 네가 좀. 이런 의미입니다. 대리행위가 아니니까 본인의 이름으로 부탁을 하는 게 아니라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부탁한다는 거 잊지 말자. 대리인 자신의 이름입니다. 두 번째로 을은 좀 전에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한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책임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을은 당연히 병이 잘하나 못하나 감독할 필요가 있지. 책임지게 생겼는데 지가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잘하나 감독권이 있어. 선임도 물론 을에게 있고요. 이때 감독권의 근거가 을의 대리권이야. 그 말은 을이 병을 선임하더라도 을의 대리권을 소멸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을이 병에게 부탁을 하더라도 을의 대리권을 소멸하지 않아. 그래서 세 번째, 병의 대리권은 을의 대리권에 종속해. 두 가지, 범위하고 존재. 말이 어려울 뿐이에요. 내용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먼저 범위에 종속한다는 건 병의 대리권의 범위는 을의 대리권의 범위보다 커서는 안 된다. 같거나 작아야 한다 이런 뜻이고, 존재에 종속한다는 건 혹 을이 사망 등을 통해서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그런 뜻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병은 을의 감독권에 복종하고 병은 을의 감독권의 범위에 종속하고 존재에 종속하고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세 번째. 네 번째, 병은 언제나 무슨 대리인? 임의 대리인. 법정 대리인이 선임하든 임의 대리인이 선임하든 수권행위를 통해서 대리권이 생겼으니까 언제나 무슨 대리인? 언제나 임의 대리인. 다섯 번째, 저 복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해야 돼? 예?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돼. 본인의 대리니까 대리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말이죠. 이렇게 복대리 뜻과 특징이 아주 잘 나와요, 지문에. 꼭 기억하셔야 돼.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는 거. 본인을 위한 것임을. 본인의 대리인이라는 거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조문 기억하시면 돼요. 복인권 및 책임. 120조부터 121조까지가 임의대리, 122조가 법정대리. 먼저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는 선임 못해. 이렇게 해놨어. 안 돼, 원칙. 예외. 본인이 승낙하거나 부득이 할 때만 선임해라. 본인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복대리는 선임해라. 여기서 본인 승낙 명시적으로 해도 되고 묵시적으로 해도 돼. 특히 본인이 대리인에게 부탁을 할 때, 수권행위 할 때 네가 꼭 해야 돼.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면 절대로 안 돼. 라고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한 수권행위 속에 뭐가 들어있다? 묵시적 승낙이 들어있다. 이렇게 판례가. 명시적 금지가 있을 때는 못해. 그런데 그게 없는 한 수권행위 속에 복대리인 선임에 관한 묵시적 승낙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죠. 부득이한 사유는 뭐 본인에게 발생한 사유일 수도 있고 대리인에게 발생한 사유일 수도 있고, 이렇게 본인 승낙이나 부득이해서 복대리인 선임했을 때 그 복대리인의 행위로 갑에게 손해가 생기면 을은 책임을 지는데 무조건 책임지는 게 아니라 선임을 잘못했거나 감독을 잘못한 경우에만 책임져라, 이렇게 되죠. 이게 임의대리죠. 반면에 법정대리는 122조에서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도 이렇게 해놨어요. 그 의미. 조문 암기해야 되고요. 의미가 뭐냐? 너는 아무 이유 없이 선임할 수 있어. 무제한 선임. 책임도 무조건 져. 무과실 책임. 이런 의미입니다.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가 조문이고, 그걸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무제한 선임권과 무과실 책임이 있다. 그리고 임의대리, 법정대리 공통적으로 책임을 감면시켜주는 경우가 있다. 자, 임의대리 책임 감면. 본인이 복대리인을 지명을 하고 대리인이 본인이 지명한 자를 선임해. 이때 병은 을이 고른 게 아니잖아요. 갑이 고른 거잖아. 따라서 이때 을이 책임지려면 요건이 까다로워. 본인이 선택한 놈이 본인이 선택만 하는 거예요. 선임은 을이 해요. 갑이 선임까지 하면 얘는 그냥 대리예요. 본인은 지명만 해. 얘가 선임. 병이 부적임. 그 일을 하기에 잼뱅이. 게을러 터져 불성실. 해야 돼, 일단 병이. 두 번째, 그거를 을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을이 갑에게 통지를 안 했어. 병을 해임을 안 했어. 요때만 책임져. 요때만. 요 본인이 복대리를 지명했을 때는 요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을에게는 책임이 생겨. 셋 중에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조문이 이렇게 돼 있죠. 부적임 또는 불성실하고 알면서 통지 또는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이렇게 나죠. 세 가지 요건을 다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조문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또 하나, 법정 대리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복대리인 선임했을 때는 임의대리인과 마찬가지로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이렇게 나죠. 이렇게 120조부터 122조 조문 꼭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네 번째로 복대리인의 지위라고 123조 1항과 2항이 있는데, 1항은 본인의 대리인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요. 2항은 이렇게 되어 있죠. 복대리인은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이렇게 부탁을 했고 병이 전과했을 때, 계약을 했을 때,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그 의미. 만약에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위임계약, 수수료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을 통해서 을이 수수료를 청구할 보수 청구권이 있다면 설령 갑과 병 사이에는 따로 계약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요구에 의해서 병도 똑같은 권리가 있다. 요렇게 되는 거죠. 그죠? 갑이 병하고 따로 위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본인과 대리인 사이 위임계약이 이미 체결이 되어 있다면 복대리인도 을과 마찬가지로 갑에 대해서 뭘 청구할 수 있다? 보수 청구할 수 있다. 그런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조문 암기하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 여긴 그냥 듣고 넘어가세요. 복대리인도 또 다른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얘도 또 선임할 수 있을까?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된다 그랬지, 제가. 뭐요? 그냥 얘가 뭐요? 그러면 안 돼. 복대리는요, 언제나 무슨 대리라고 했어요? 임의대리. 그러니까 임의대리인과 마찬가지로 복이 있고 있다. 그리고 그걸 좀 세분화하면 복대리는 원칙적으로 또 다른 복대리를 선임할 수 없다요. 임의대리인하고 똑같잖아. 본인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복대리인도 또 다른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라고 해야 돼요. 아시겠죠? 조심하셔야 돼요. 복대리인의 행위에 대해서 표현대리가 성립하고요. 복대리권의 소멸이 나와요. 뭐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 소멸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복대리인이 사망하거나 복대리인이 성년 후기에 개시가 되는 등 복대리권만 소멸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기 앞에 있는 거예요. 요거를 철저하게 복대에서 봐주셔야 돼요. 32페이지 하단 맨 밑에 줄에 복대리의 뜻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된다. 본인의 대리인 오른쪽에 특징이 있죠. 달달달달 암기해야 된다. 양가로 3번에 조문이 있죠. 역시 달달달달 암기하자. 박스 밑에 반가로 1, 반가로 2, 반가로 3, 반가로 4 다 읽어보자. 다음 페이지 반가로 5까지 복대리인의 지위가 있다. 123조 1항과 2항이 있다. 그리고 밑에 반가로 1, 반가로 2 읽어보자. 나머지 5, 6번은 자만 올 때 읽어보자. 이렇게 됐죠. 그죠? 철저하게 복대리. 꼭 단독무죄로 올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제가 이렇게 삘이 오는 게 있어. 해두셔야 돼요. 아시겠죠?